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2019년 1월 첫 방송 오늘 시작합니다. 자, 제가 2018년도 12월 달에 좀 방송이 뜸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또 더 좋은 자료로 주택시장을 갖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가 업데이트하는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업데이트한 자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차트로 주택시장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방송이 너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주택시장에 대해서 11월 정말 많이 폭락을 했나 보다. 그래서 아포유가 잠수 탔나 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2월 지금 주택시장 예상외로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이 여전히 1억 이상씩 폭등하는 지역들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에서는 아니고요. 차기 방송에서 제가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제목에 맞게 2019년 입주 물량을 통해서 바라본 2019년의 부동산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보고자 합니다. 자, 혹자는 2019년 서울의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요, 주택시장에 대해서 문외한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2019년 입주 물량 많을까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입주 물량이 많다, 이제는 폭락할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팩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유독 서울, 인천, 경기만 다룰 거 아니고요. 대전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 광역시들 다 다뤄드릴 거고요. 각 지자체, 자치도까지도 여러분들께 입주 물량 데이터 20년 동안 입주 물량을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시점에 입주 물량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그리고 지방시장 왜 2017년, 18년 가격이 하락한 지역들이 그렇게 많은지 입주 물량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주 물량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과 하락을 갖다가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입주 물량, 수급의 바로미터가 입주 물량이니까요. 이 입주 물량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도 2019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예측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자료 20년 동안 입주 물량을 통해서 각 지자체도 어떤 흐름을 가져왔는지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차트는 서울과 경기, 인천의 입주 물량 20년 동안에 진행되어 온 차트입니다. 자, 지금 실질적으로 2019년 입주 물량이 많다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정말로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입니다. 입주 물량도 39,672세대, 듣기에는 3만 세대, 상당히 많아 보인다,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서울시 지난 2010년 이전의 입주 물량과 비교해 봤을 때는 결코 많은 양이 아니에요. 지난 5년 동안 입주 물량이 너무 적었던 것이죠. 반면 지금 서울을 갖다 보셨는데 경기도를 갖다 비교해서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경기도는 2018년 무려 14만 5천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4배 차이, 4배가 넘게 경기도에 입주가 진행된 게 지난 2018년이었죠.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최근 3개년과 2010년 이전에 입주 물량을 갖다 서울과 경기를 믹스해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균형 일정이 많아진다. 2010년 이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았고 경기의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듯 나타났지만 최근 3개년 동안은 다시 서울의 입주 물량이 줄고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서울의 2018년 전세가 상승률은 지난 5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요. 반면 매도 가능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매매가는 상승하는 기현상을 갖다 나타낸 것이죠. 더군다나 서울이 이렇게 높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서울은 그렇게 상승하기가 쉬운 지역이 아니었어요. 왜? 수요가 계속 경기도로 풀려나가니까. 경기도에 많은 입주 물량이 서울에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했던 것은 정부의 과도한 세수 정책이다.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세금을 갖다 자꾸 늘려버리니 그 늘어난 세금이 그대로 매수인한테 전가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지금 사실상 2018년 서울의 주택가격 폭등은 이렇게 높게 나타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가격 폭등이라는 좀 안타까운 시기를 갖다가 거치게 되었죠. 어쨌건 지금 현재 서울과 경기 입주 물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사실은 집값이 상당히 안정되는 시점이 맞습니다. 2018년 집값이 안정돼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주택가격이 폭등했는데 정부에서는 여전히 지금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입주 물량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다시 한번 또 폭등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세수 정책을 갖다가 좀 선회한다면은 향후 제2, 제3의 폭등을 갖다 막을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전혀 그럴 의지는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아예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입주 물량이 조금씩 지역마다 또 편차가 있죠. 특정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그때는 잠깐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오히려 약 하락 정도를 보일 수가 있지만 이 입주 물량이란 건 3개월의 이벤트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이 3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주택가격은 폭등해가는 그런 부작용을 갖다 낳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선 당장은 서울 헬리오시티 입주라든가 서울과 경기 지역이 입주 물량이 많아서 시장이 잠시 안정세를 보이는 듯 보이지만 또 이 입주 타이밍 3개월의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또 주택가격은 폭등할 여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지역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입주 물량만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잘못된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매도인들이 매도 가능 물량이 시장에서 너무 쪼그라들어 있다. 그 부분을 감안해 보시면서 주택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 입주 물량 2018년 많았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이전의 입주 물량과 비교했을 땐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었다. 또한 인천광역시 역시도 2019년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해서는 약 2,000세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의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시장 최종 요약 결코 상승하기 어려운 2018년의 시기 폭등이 나타난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다. 고로 2019년 역시도 입주 물량은 오히려 서울, 인천, 경기를 다 합쳤을 경우에 2018년 대비해서는 감소하고요. 경기도가 특히 입주 물량이 지금 2019년 12월에 12만 가구가 몰려있지만 이 중에 7만 가구가 상반기에 몰려있고요. 5만 가구는 하반기에 몰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시장의 균형점이 2019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또다시 조금 무너지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높다라고 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 마치고요.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은 사실은 이걸 지역별로 또 쪼개서 봐야 돼요. 지역별로 쪼개서 봐야 되는데 큰 맥락에서 일단 짚어드렸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 입주 물량, 단순하게 입주 물량만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차기 방송에서 지역별로 더 상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챕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대한민국 중부권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서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부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도까지 해서 중부권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전광역시 최근에 상당히 핫하죠. 대전광역시 계속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주 물량을 살펴봤더니 2017년도에도 상당히 적은 듯 보였고 2018년도에도 적은 듯 보였고 2019년도에는 그런데 또 반타작이 나요. 대전에 무슨 일이 있나요? 자, 보시게 되면은 대전은 사실상 세종시와 인접해 있죠. 세종시와 접근성이 너무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 계속 수요가 세종시로 빼앗겼던 겁니다. 자, 밑에 바로 세종시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은 2014년부터 계속 10,000세대가 넘게 입주를 해요. 대전광역시에서 입주 물량이 지금 10,000세대에 넘으면은 좀 시장이 버겁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세종시에서 매년 10,000세대 이상씩 입주 물량이 터져 나오니 이걸 갖다가 대전시에서 감당을 못한 겁니다. 더군다나 세종시는 전세가가 너무나도 저렴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조차도 전세가가 상승하지를 못하고 계속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세종시로 유출되면서 수요를 빼앗겨 왔기에 사실은 대전은 큰 빛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18년 세종시 입주 물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고요. 2019년에는 더 감소합니다. 대전은 마찬가지예요. 대전은 세종시에 너무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대전에서 신규 분양하기를 꺼렸어요. 야, 대전에 지금 세종이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대전에 분양해서 되겠어? 하니까 건설사들이 대전광역시에 디벨로퍼들이 개발을 갖다가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 2019년 입주 물량은 오히려 확 줄어들게 되고요. 더욱이 세종시의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이 바로 2019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은 대전과 세종은 더 상승할 여지가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대전과 세종은 서울과 경기도보다 상승이 더 높게 나타날 해가 2019년,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 역시도 입주 물량이 2018년도에 2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상당히 버거운 물량을 갖다 보였는데요. 2019년 입주 물량이 반타작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이 뭔가요? 반보다도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2019년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의 여지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해입니다. 자, 충북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청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주가 2019년도에 시장이 확 좋아질 여지가 높다. 왜? 청주도 세종시의 간접 영향권이었어요. 청주에서도 계속 세종시로 인구가 빼앗겨가는, 유출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맞이해 왔는데 2019년부터는 그런 현상이 확연히 줄어들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19년 대전, 세종, 충청 다 기상도는 맑습니다. 충남을 빼먹었네요. 충남도 역시 2017년, 2018년 입주 물량 무지막지했어요. 2만 세대를 넘어가면서. 근데 2019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3분의 1 타작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충청권, 대전, 세종 다 기상도는 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조금 호재가 너무 많았을까요? 새로운 신규 도로 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하철이란다, ITX라든가 이런 호재들과 더군다나 동계올림픽이라는 그런 이슈가 맞물리면서 상당히 많은 입주 물량을 갖다 나타내고 있는데요. 강원권은 그렇게 저는 시장을 갖다 밝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입주 물량을 다 해소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강원권은 2019년 전망이 그렇게 썩 밝지만은 않다. 2018년도 강원권이 계속 하락을 보였던 이유는 많은 입주 물량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또 입주 물량이 전해, 그러니까 2018년보다 더 많아진다는 점, 이 부분은 유의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거,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 입주 물량이 많은 거는 찬스예요.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반면 매도 타이밍으로는 이 시기를 갖다 벗어나서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자, 이상으로 대한민국 중부권 살펴보셨고요. 다음 챕터에서 영남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남권입니다. 영남권 하면은 사실은 시장이 좀 갈려요. 경북 지역과 경남 지역, 이렇게 해서 시장이 갈리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흔히 영남권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은 사뭇 다릅니다. 대구하고 부산하고 분위기는 오히려 커플링 현상보다는 디커플링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의 가격을 갖다가 격차를 줄였다가 높였다가 그런 과정을 갖다가 겪어오고 있거든요. 좀 독특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보시기에 대구, 경북,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은 경북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지역은 2019년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일단 대구 지역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요. 경상북도는 전년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약 60% 수준으로 40%가 감소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구 시황은
2019년 오히려 2018년보다 더 뜨거울 수도 있다 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단면이고요. 그리고 경북 지역은 입주 물량이 뭐 이게 많다 적다를 갖다가 뭐 예년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쉽게 논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입주 물량의 공포 최절정기 2017년 그리고 2018년보다 줄었고요. 2019년에는 이제 안정화 단계의 입주 물량이 나타난다라는 측면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다 조금 긍정적으로 2019년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8년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역시도 입주 물량이 많은 시즌에 입주 물량이 적체돼 가지고 상승이 좀 둔화되는, 그리고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일단 경북 입주 물량의 공포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이제 지났다. 이제 안정 단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까지요.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하죠. 이들 지역은 2019년, 2018년과 마찬가지로 좀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의 여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지금 안 그래도 누적된 입주 물량들이 계속 많아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억누르고 있는데 2019년마저도 여전히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은 2019년, 2018년처럼 좀 약간 버거운 시장을 갖다가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만큼 매수에는 오히려 저가의 물건을 갖다가 잡기 좋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내고를 쳐서 저렴한 가격에 사기 아주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산, 울산, 경남은 2020년 시장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남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호남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남권을 갖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주도를 갖다가 일단 호남권역에다가 집어넣었다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광주광역시부터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입주 물량을 봤더니 광주광역시 2018년도 상당히 뜨거웠죠. 근데 입주 물량 2018년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네요. 평균 대비해서 적은 입주 물량이 2018년도에 입주를 했다. 그래서 더욱 더 뜨거워질 수가 있었다 라는 부분을 갖다 볼 수가 있고요. 2019년 다시 입주 물량이 좀 많아지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만세대가 광주광역시에서 1년간 만세대 입주가 그렇게 많은 물량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 지금의 뜨거움을 달래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광역시 여전히 2019년 상승의 시즌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지만 2018년만큼 상승? 그건 한번 지켜봐야겠죠. 다음으로 전라북도 입주 물량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전라남도 입주 물량이 7,270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을 보이기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도와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지구단위 계획상 아파트 공동주택 용지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을 만한 부지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또한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의 단지가 신도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제주도 역시 신도시 공급이 완전히 끊겨있는 상황이라 지금 제주도에서 신규 공급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만큼은 일단 입주 물량보다는 중국인 관광인이라든지 아니면 국제학교로 인해서 내륙권에 사람들이 제주도로 얼만큼 진입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제주도의 시황이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호남권까지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총평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 물량이 많다. 2019년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진실, 팩트를 보고 나시니 어떠신가요? 물론 입주 물량, 이게 시장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좀 이번 챕터에서는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갖다가 지금 통틀어서 통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입주 물량이라고 해서 마냥 공포스러울 필요가 없고, 입주가 되는 시점, 언제, 몇 월 달에
입주를 하느냐. 그럼 보통 2개월 동안 시장은 잠깐 주춤할 수 있지만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시장은 다시 정상화 단계의 길을 밟게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어디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경기도가 전 지역이 다 입주 물량이 많은 건 아니겠죠. 경기도에서도 어떤 지역이 입주 물량이 많고 적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에 또 여유가 된다면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방송을 갖다 자주 촬영하지 못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분석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업데이트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일단 큰 틀에서만 잡아봤고 보다 디테일한 내용은 차차 방송을 진행하면서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방송 저 역시 설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Well, how long, time after time, I've been